안녕하세요. 신한은행 WM 컨설팅센터 박신욱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한은행 WM 컨설팅센터 박정훈 팀장입니다. 평소에 신한은행 세무팀장으로 고객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세대 간 부의 이전 방법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니까 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줄 때 세금 구조가 어떤지를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례로 두 가지 구조,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부동산이 10억 원이고 5억 원, 5억 원 더하면 10억 원이죠. 소유자인 아버지가 A 부동산을 담보로 5억 원의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A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A 부동산의 미래 가치 상승이 크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A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대출 5억 원은 본인의 현금으로 즉시 상환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10억 원의 부동산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A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대출 5억 원을 아들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아들은 10억 원의 부동산과 5억 원의 대출이 생겼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를 순수 증여라 하고 두 번째를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네, 고객분 입장에서 순수 증여는 개념이 간단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A 부동산 10억 원과 부채 5억 원을 받았죠. 즉 A 부동산 10억 원 중에 위에 있는 5억 원은 공짜로 받았고 밑에 있는 5억 원은 아들이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 5억 원과 같이 받았는 겁니다. 원래 대출 5억 원은 아버지가 갚아야 할 대출인데 증여를 하면서 아들이 갚는 것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즉 부담부 증여 계약을 했으니까 아버지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대출 5억 원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5억 원을 주고 아버지는 그 5억 원으로 대출을 지금 갚는 것과 동일하죠. 결론적으로 밑에 있는 부동산 5억 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5억이라는 대가를 주고 A 부동산을 구입한 것이라서 경제적 실질은 양도와 동일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금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수 증여는 A 부동산만 받았으니 증여재산이 10억 원이고 증여재산 10억 원에 대해서 아들이 증여세만 내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경제적 실질이 증여와 양도가 같이 있어서 A 부동산의 윗부분, 즉 증여받은 5억 원에 대해서는 받은 아들이 증여세를 내고 윗부분, 즉 대출을 부담해야 되는 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한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A 부동산에 취득가액이 2억 원이라고 하면 증여 전에는 아버지 돈으로 산 2억 원과 양도 차익 올라간 8억 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부담부 증여 계약을 한 후에는 취득가액 2억 원이 위에 1억 원, 밑에 1억 원 나누어지고요. 양도 차익 8억 원도 위에 4억 원, 밑에 4억 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세법에서는 안분한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하죠. 이렇게 해서 위에 5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고 밑에 5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하는데 이 4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부동산의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둘 중 어떤 구조를 선택하더라도 절세 효과는 있습니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에게 10억 원을 주고 싶은 사람이라면 부동산을 순수 증여를 해서 본인은 양도세를 내지 않고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만 자녀가 내면 되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세를 내고 자녀에게 10억 원을 증여해 주는 것과 비교하면 결국 양도세만큼 절세한 결과가 됩니다. 이에 비해 자녀에게 5억 원만 주고 싶은 부모님이라면 부담부 증여를 선택을 해서 양도세는 일부만 내고 자녀가 5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부동산 전체를 팔아서 5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보다는 양도세가 일부 절세가 이루어진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이제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 증여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 둘 다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증여하시는 아버지의 노후 설계에 따른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해서 얼마를 증여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에 어떤 게 세금이 더 적냐를 물어보시는데, 보유 부동산의 가격과 양도 차익 등에 따라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좀 달라지잖아요.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소 세금이 나오는 대출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죠. 부담부 증여 시 최소 세금 부담액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상속 증여 플랜으로 접근해서 자금 흐름을 고려하시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박신욱 팀장님의 경우 순수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최종 결정은 세금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후 설계에 따른 자금 흐름 등을 고려해서 자녀에게 얼마를 증여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여를 해 주시는 부모님의 노후 생활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스타일입니다. 박 팀장이 나중에 아들에게 별로 넘겨주지 않겠다. 많이 줄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부동산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부동산 증여를 할 때 과연 얼마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현금처럼 가격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 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증여가액을 얼마로 신고를 해야 하냐, 이 부분인데요. 원래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립되는 가격입니다. 증여일, 즉 등기 접수일을 기준으로 전 6개월, 후 3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래가액을 말하는데요. 당해 자산의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 공매가액, 유사매매 사례가액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처럼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들은 시가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상정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인 토지는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기타 건물은 세법상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아파트는 실거래가, 다른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최근에는 공시가격과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국세청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을 통해서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해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신고할 때부터 감정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세무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안전하니까 신고하시는 세무사와 협의 후에 어떤 가격으로 증여를 할지 고려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취득세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동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토지 건물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에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다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법무사 비용, 채권 할인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양도 부분이 발생하죠. 이 양도 부분은 유산 취득으로 판단해 4.6%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증여 취득세가 많이 복잡해졌죠? 네, 절 보시는 이유가 복잡한 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증여 취득세율 4%는 동일한 거고요. 네. 국민평수라고 불리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없기 때문에 3.8%가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외가 더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 기준 시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 취득을 할 때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12.4%, 초과되는 주택은 13.4%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세에게 증여한 경우는 이 중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 부분은 유상취득의 취득세가 나오는데 1.1%부터 3주택자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면 최고 13.4%까지 나옵니다. 저와 박종훈 팀장님이 말씀드린 이 모든 취득세율의 과세표준은 올해까지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하고 유사매매 사례 가액으로 증여신고를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취득세는 공동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는데, 내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인
유사매매 사례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적용해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즉 내년부터는 취득세도 거의 시가 기준으로 바뀐다고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취득세에 있어서 결론은 부동산을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은 내년보다는 올해 하는 것이 세금이 적게 든다. 간단히 핵심만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숫자가 나오고 세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졌지만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금의 부담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양도세는 증여자가, 취득세는 수증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 납세 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내는 주체를 정확히 지키셔야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고객분들이 이제 부동산을 증여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때 무엇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의사결정 단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부동산의 증여의 의사결정 및 실행 순서를 신한 텍스 컨설팅 센터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하고 어떤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적정한지 증여 대상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둘째, 부동산의 증여재산 가격에 대해서 공시가격 또는 유사매매 사례 가격 또는 감정가격 이 중에 어떤 가격을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셋째, 순수증여, 부담부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분석해보고 수증자의 부담 능력, 증여세의 연부 연납 가능성, 부동산 담보대출 가능성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였습니다. 네, 실행 단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넷째,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증여 등기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증여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일이 확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증여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까운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하시고 세금 납부까지 하시면 부동산의 이전은 마무리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거래하시는 신한은행 지점에서 세무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저희 신한 텍스 컨설팅 센터에서 고객분들의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 부의 이전, 부동산 증여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